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야기로 이어갈게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오늘 연말 랠리와 국채금리라고 주제를 주셨습니다. 시장 기대 포인트랑 관전 포인트 하나씩 주신 것 같은데 네. 우선 이 시장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앞서 저희 방송에서 이 대선 관련해서 전망도 해주셨었는데 트럼프가 인선을 정말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네. 보면 여전히 아주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사전에 선거운동 했을 때 내비쳤던 정책에 아주 일관된 인선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번에 대선 결과도 굉장히 예상외로 빠르게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모습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미삼아 또는 아주 중요하죠.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어떤 내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기서 트럼프 지금 현재까지 인선 현황을 한번 살짝 보고 가고 싶어요. 국무장관 마이크 루비오부터 국가정보국장 털시 게버드 그리고 더치 워낙 유명하죠. 일론 머스크 같이 섞여서 뭐라고 이름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 효율부, 정보효율위원회부 효율위원회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이 면면을 한 번씩 쭉 보시면 하나하나 제가 소개드리지는 않을 텐데 아주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강성일변도고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정책의 투명성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이제 일단 그 점을 하나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우리가 네. 이걸 또 주식시장이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언서턴티죠. 불확실성. 그런데 얼마나 극우 측면으로 얼마나 내셔널리즘을 더 심하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책 변동성은 없을 거다. 그리고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저의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좀 크다. 그리고 11월 5일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승을 했죠. 한 이틀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 랠리까지는 충분히 거시의 에너지도 상당히 센 상황이고 네. 이 정책적인 어떤 불확실성도 불확실성이 있을 틈을 안 주고 지금 아주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조금 큰 그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른쪽에 탈레반부터 쭉 차이나, 러시아, EU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탈레반부터 하마스, 카타르 이런 데가 한번 읽어보시면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카타르 같은 경우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 아니겠습니까? 하마스의 지도자들을 굉장히 은닉해주는 이런 나라였단 말이죠. 당선되자마자 하마스 지도자들을 출국 조치를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 재밌었던 게 밑에 보시면 차이나나 러시아가 평화적 공존을 희망한다. 축하 인사 겸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런데 EU에서 향후에 가스를 러시아산을 계속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산 가스를 앞으로 수입을 하겠다라는 조치를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상원에서 비준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정책의 기조 또는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지정학적인 어떤 안정성도 훨씬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자본시장에 거는 기대가 저는 조금 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어제부로 레드 수입이 드디어 이제 예상대로 달성이 됐습니다. 내용이야 워낙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서 우려하실 수 있을 법한 내용 하나만 좀 소개드리고 싶은데 레드 수입이 됐다고 해서 정책적인 어떤 바이어스가 편향이 굉장히 심해진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원에서 입법을 해서 비준을 하고 상원이 또 비준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어떤 법안이 최종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상원이 이번에 공화당이 53석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슈퍼 60라고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라고 그러죠.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받지 않고도 단독 표결을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가 60석이에요. 그런데 공화당이 다행히 60석은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17년도 1기 때 트럼프가 내가 당선이 되면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겠다, 폐지시켜버리겠다고 했다가 결국 폐지 못 시켰습니다. 자당인 공화당에서 반대를 해서 폐지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될 수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어떤 편향을 좀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극단의 상황까지는 안 갈 것 같다 하는 좀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지금 대선 이후에 좀 상황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인선에서는 굉장히 충성파 일변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 정책적으로는 뭐 우려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이 충분히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시장이 미 증시가 올라오고 있는데 섹터별로도 좀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11월 5일 이후에 어제 현재까지 S&P 500이 한 5.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지난 바이든 정부 당시에 업종별로 상승률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좌측 기준으로. 빨간색 박스로가 이제 11월 5일 이후에 지금 딱 영업일수로 네. 영업일수가 아니겠네요. 한 일주일 조금 지났죠. 일주 반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빨간 박스만큼 S&P 500이 5.1%, 그 우측으로 보시면 에너지, 테크, 산업재, 금융, 러셀 2000 소형주죠. 이미소비재 보시면 S&P 500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 중에 주목할 만한 게 산업재, 금융, 소형주, 이미소비재입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도 저희 간단히 소개드렸었지만 그 트럼프의 정책 공약 큰 방향 관세, 부과, 세금이나 중국 디커플링 뭐 등등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바이콜을 어떤 걸 해야 되고 셀콜을 어떤 걸 해야 되고 한다는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거기에 아주 부합하는 일관된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보면 트럼프의 그 어떤 정치적인 레토릭이 좀 불분명하고 막 좌충우돌하고 이런 모습은 있겠지만 이분이 일기 때하고는 저는 좀 틀릴 거라고 봐요. 이번에 선거운동 할 때 제가 그분 인터뷰라든가 책 같은 것도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일기 때는 좀 어어하다가 대통령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니까 주변에 믿을 만한 그 어떤 인맥도 부족했고 정책적인 어떤 실기도 좀 있었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번 이기는 상당히 전략적이고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보일 공산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협상도 아주 조금 스무스하게 아주 세련된 그런 정책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부터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좀 기대한 바가 크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고 뭐 좀 돌아왔는데 이 주식시장도 거기에 그대로 화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영업부 말씀드리지만 최근 오늘도 조금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이 조금 빠지는 거 보니까. 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때문에 빠진다기보다는 이따가 언급드리겠지만 물가나 금리 때문이라고 볼 때 트럼프의 향후 2기 집권 기간 동안에 뭐 경제 성장세라든가 펀더멘탈 그림이라든가 이걸 반영하는 자본시장의 그림은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의 랠리가 가는 방향이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지금 섹터별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미 증시는 정말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 연말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산타 랠리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저는 충분히 그런 에너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따가 다시 언급드리겠지만 물가가 조금 걱정이긴 해요.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뭐 어제 그제 PPI, CPI 헤드라인 YOY 연간 기준으로 살짝 다시 좀 뜨는 그림이 나온 걸 보면 아직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하나 사실 저는 이런 그래프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1949년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는 제가 한번 그려갖고 왔습니다. 네. 1949년도 이후에 약 76년 정도 되겠네요. 그 이후에 역사적인 S&P 500의 강세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은 칼슨 인베스트먼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주장을 했길래 제가 실제로 뽑아봤는데 12차례의 강세장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강세장이라고 한다면 저점 대비 주가지수가 20% 이상 상승을 했을 때 강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강세장이 12번 있었고 오른쪽에서부터 두 번째 칼럼 보시면 그 강세장의 지속 기간이 첫 번째 회차가 7년 넘었고 4년 됐고 쭉 해서 가장 긴 강세장이 8번째 1987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12년 반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S&P 500이 그때 거의 600% 가까운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12차례의 평균을 해보니까 주식시장의 강세장이 5.24년 지속이 됐었고 그 기간 동안의 평균 S&P 500 상승률이 180% 상승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가장 12번 지금 현재 기간을 뺀다면 11번 그러니까 이전 11번 강세장의 평균 지속 기간이 5.5년이고요. S&P 500 상승 평균 상승률이 192%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 뭐 펀더멘털 그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또 마가를 주장하는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의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고
또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자유경제를 신봉하는 아이디올로지를 가진 공화당이 또 레드 스윕을 했고 이런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과거의 이런 그 강세장에 평균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강세장이. 그런데 적어도 과거 패턴들을 우리가 대입을 해보자면 지금 강세장이 한 2년 남짓 됐습니다. 앞으로 한 3년 남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이 오를 만큼 올랐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거시 지표라든가 성장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에너지를 보면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다. 지금 시장 상황 체크해봤는데 여기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게요. 오늘 키워드도 국채금리라고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좀 걱정을 해야 될 만한 부분, 네. 리스크 잠재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인 것 같아요. 물론 금리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워낙 많지만 네. 앞으로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살짝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물가 상승 또는 물가의 하방 경직성에 기인한 이제 금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좀 매크로 그림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 11월 5일 이후에 금리도 많이 떴고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세 등등 때문에 물가 상승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거다 이런 목소리가 적지 않죠. 그런데 트럼프를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이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글로벌 자유무역이 아주 탄력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헤이버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싱크탱크에서 발표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쭉 탄력적으로 상승하다가 2010년도 전부터 이 글로벌화 지수가 살짝 꺾이면서 종고점이 하락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유무역이 성장을 하는 기간에 수출 주도형 국가 세 국가 독일, 일본, 한국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벌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뭐 제가 오늘 그 말씀하는 드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한국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전 세계 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탈글로벌화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수출 주도인 국가인 이 세 국가의 절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겠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 독일 최근 2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여전히 아시겠죠. 이런 큰 흐름에 기반한 물가가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그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떴죠. 그랬죠. 채권을 자문하시는 분들은 네. 경기 침체가 오니까 채권이 또 금리가 빠질 거고 채권에 투자하는 매력이 높다고 얘기를 했지만 좌측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보라색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고요. 참고로 미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이 1.5에서 1.8입니다. 지금 3%대 가까운 뭐 보수적으로 봐도 2%대 후반 정도의 강한 성장세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 금리라든가 BEI 향후의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선반영하는 지표들도 그 바닥을 찍고 아주 최근에 좀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옆에 어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긴 관점으로 보게 되면 1980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한 30년 동안 하락세에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 공교롭게 탈글로벌화가 이제 시작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바닥을 찍고 서서히 다시 상승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큰 그림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최근에 물가가 왜 하방 경직성이 있는지 뭐 제가 여기서 굳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탈피가 되고 뭐 에이징 소사이티 고령화가 되고 재정 적자 문제가 심해지고 이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금리 상승의 원인을 제가 일일이 언급은 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그 탈글로벌화로 기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향후에는 이 좌측 우측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한 30년에서 40년 동안 물가가 점점 디플레이션 국면이었고 따라서 금리는 떨어졌던 이런 구간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다라는 좀 긴 그림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짚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앞으로 시장 전망 그리고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이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쪽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여전히 저는 물가에 기반한 금리를 좀 강조드리고 네. 싶습니다. 지금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죠. 작년 7월 대비해서 수익률 곡선을 그려갖고 온 겁니다. 2년, 5년, 10년, 30년을 파란색이 작년 7월 당시에 수익률 곡선이었고요. 빨강색이 올 대선 이전이죠. 10월 말 기준 그리고 어제 기준 오늘 현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11월 15일 날 수익률 곡선입니다. 2년짜리 단기금리 국채금리는 1년 전 대비해서 거의 한 60bp 빠졌습니다. 뭐 정책금리가 인하됐으니까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0년물을 보면 오히려 한 60bp 올랐어요. 그러니까 채권 트레이드를 하실 때 장기 채권 수익이 좋더라. 금리가 빠질 거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트레이드가 될 것 같고
이거를 아까 제가 많은 예를 들어가면서 물가 상승 탄력이라기보다는 물가 하락 경직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경제 성장제 조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11월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죠. 뭐 감히 제가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대만큼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닐 거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 높은 주가 레벨이 하이가 202불 정도 콜하고 있고요. 평균이 그래서 154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48불 정도 되거든요. 뭐 감속은 조금 하겠지만 뭐 실적 베이스로 한 결국 우상향 에너지는 큰 그림으로 볼 때 또는 엔비디아의 어떤 하청업체라고 할 수 있죠. TSMC 이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잘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9월 12일 날 백악관에서 AI 전략회의를 해서 국가의 무기화를 시킬 정도로 강한 지원을 해야 된다. 트럼프 때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까지 시장 관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